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김정은의 암행어사. 당 조직지도부 특별감찰단이 중국 선양 북한 총영사관을 급습해서 전 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아주 망측한 소식을 여러분께 특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 비밀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기관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정보가 미국에 가는지 한국에 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지도부의 북한의 모든 정보가 지금 다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국에서 계속 뭐하라 전보가 오지 않겠습니까? 비밀리 그걸 받는 청영사관에서 이걸 이제 중국에 뭐 거래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화를 내고 김정은이가 뭔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게 되면 그대로 시진핑의 귀에 전달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믿고 파견한 소위 최전선이라 합니다. 이게 중국은 이제는 북한으로 말하면 적대 국가기 때문에 중국에 파견한 교관도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에 파견한 그런 심정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대사관은 외무성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총영사관 국가보위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양 청영사 국가보위성 국장이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 거의 3인자급입니다. 김정은의 오른팔 지난 8년간 총영사관을 참관을 했습니다. 국가보위성 지도원 과장급이 청영사 밑에 쫙 포진해가지고 선양 지역의 모든 외교라인 국가보위성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영사 조직이 전부 다 푹 썩어가지고 살 길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도부의 북한 내부의 모든 정보를 싹 걷어다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김정은 정권의 가뜩이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대형 구멍이 뚫려가지고 뭐 폭발할 지경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의 핵심 권력 조직인 당 조직 지도부 검열 암행어사단이 갑자기 청영사관에 들어쳐 가지고 모든 직원을 모이게 해서 휴대폰을 강제 징수했고 개인 폰이 있고 국가폰이 있는데 개인이 쓰는 거 모든 걸 다 모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렌식을 하는데 포렌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뺏기면 안 된다. 휴대폰을 뺏기는 순간 그 휴대폰 안에는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선양 총영사관이 거의 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 항공을 통해서 베이징이나 중국 선양으로 북한의 외교라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가 데일리로 베이징과 선양으로 옮겨가는 이 통로가 바로 고려 항공이니 고려항공의 본산이 지금 원래 칠보산 호텔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무너져가지고 다른 호텔에 지금 빌려가지고 이제 고려 항공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위부가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북한 대업의 정보들이 누가 장악을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 장악하고 싶겠지만 중국의 안전부 반간첩법 만들어가지고 타국의 정보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면 반간접법으로 몰아가지고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모든 대외 정보는 중국의 국가안전부 싹 걷어다가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양 총영사관이 김정은 정권이 모든 비밀을 빼다가 중국 정부에 날라다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김정은이 이제는 대체 뭘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렌식을 다 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 간부들이 다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 조직 지도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관리들이 관장을 하게 되면 짝없이 잡혀가지고 북한에 소환돼서 또 떼죽음 당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정권은 망한 집구석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다 보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제군주 푸틴을 가장 진실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20년 전 안내 참사의 발언이 떠올랐다.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주석보다도 푸틴이 우위라고 중 러 양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교한 것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김정은이 최초다. 최근 북중 관계의 이격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점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초 북중 이상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일부 한국 매체가 북중 관계에 대해 실체 없는 억측과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골 멘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북중 관계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진출한 북한 선수가 이적 직후 급히 귀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2달 전만 해도 북중 간 이상기류 조짐을 공식 부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의 조기 출국 압박부터 양국 기념행사의 참석자 수준이 낮아졌으며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도 없다. 달에내 시진핑, 김정은 정상회담 기념 동판도 사라졌다. 북한은 지난 5월 하순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이례적으로 중국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지난 6월 푸틴과 김정은이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북러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북중 관계는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대북 제재에 시달리는 평양은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고 종속적 입장만 고수하는 베이징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러를 사이에 두고 시절 인연에 따라 좌우를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중러와 연대하여 한미일에 대응하는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와 손잡고 한미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현명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외교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베이징은 북러의 군사 결탁으로 동아시아판 나토가 형성되면 대만 흡수 통일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도 이중적이다. 중국은 북한 부담론과 북한 역할론 사이에서 시기별로 유연하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몸값이 올라가면 북한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평양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중 관계는 외부 시각과 달리 특수한 보통 외교 관계에 불과하다. 냉엄한 국제정치에서 국익은 최우선 기준이고 혈맹, 이념 등은 부차적인 잣대다. 북중 간 이격은 좁혀지기보다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로 국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국제정치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국익 수호의 중요한 과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